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시청하시는 날짜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 및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뭐 뉴스에는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뭐 전부 다 일제히 급락, 연준, 긴축, 물가 상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갖다 붙이기가 너무 많은 악재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악재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 뭐 호재 부분들이 여기에 현재 묻히고 있는 거죠. 호재가 약하다. 그러면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죠. 위축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현재 시장의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씩 이제 싼 부분들은 사실이거든요. 저평가 국면이 맞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도 맞지만은 돈의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그 종목들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다는 게 좀 투자자들이 좀 답답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관점을 얘기하느냐? 투자자들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고 내가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장이란. 그게 올바른 위치가 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국면 분명히 있습니다. 길도 마찬가지. 돌멩이 하나 없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넘어진다고 죽지는 않아. 근데 가끔 뒤로 넘어지면은 죽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중에 대한 역할을 잘 지켰으면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악재가 이미 다 나온 악재가 더 많아요. 숨어있는 악재보다는 지금은 뭐 제롬 파웰의 긴축 부분들이 가장 좀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주말에 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손절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손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반대매매. 그렇죠. 반대매매 나온다. 그 다음에 신용이 좀 더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날도 신용을 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3일째 시장 조정을 하고 있는데 1, 2, 3죠. 그러면은 정확히는 이틀인데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한 번 더 밀어내면은 조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청산이 된다. 엔터주들이나 그 다음에 JRP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잘 버텼죠. 잘 버텼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상황에서도 얘는 우상향 나왔습니다. 안 빠졌죠. 일단은 지금은 안 빠지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버텨도 잘하는 거죠. 버텨! 투자도 마찬가지. 버티는 분들이 이번 장에 잘 버티면은 분명하게 큰 거 먹어요. 보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 쉽게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와, 내가 투자를 왜 했는가 후회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각자의 생각들이 많아지는 오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에는 한수를 만났으니까 한수 얘기 한번 들어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이 근데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디가 가장 강합니까? 업종이. 시장은 죽어있지만 시장은 아프지만 업종은 살아있는 게 있다. 어디가 가장 강합니까? 음식료. 야, 요즘에 이제 음식료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식량 부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이게 나오면서 이제 원자재 값도 같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 그리고 뭐 철강, 시멘트 뭐 등등 뭐 다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만 빼고 다 올라간다? 내 거만 빼고 다 올라가네 라고 하지. 내 거가 뭡니까? 그렇지, 월급이지.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대. 계속 모았던 NI스틸 이거는 뭐 공개할 수 있지. 요즘 추천자 아닙니다. 철강주는 사실상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철강 부분들을 계속 공격한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샀냐? 지금 우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살아갔는가? 왜 샀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왜 매수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매수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업종에 대한 저평가입니다. 여기 가장 컸어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저평가는 왜 나타나는가? 저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이게부터 봐야 되겠죠. 철강의 업종은 저평가됐던 이유는 사실상 경기가 좋지 않았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경기도 악재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간다면 경기 회복이죠. 회복이 이제 사실상 순환입니다. 경기 순환의 회복이 되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다?
철강이에요, 철강. 그럼 왜 철강이냐? 철강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다. 매일 타는 자동차 또는 뭐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조선, 건설 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강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철강의 경기 변화가 나오면은 철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철강주들이 거의 다 업종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거의 10년 동안은 계획 조정했어요.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아픈 거야. 근데 20년도부터는 가치가 조금씩 실적 가치죠. 변화가 되죠. 근데 투자자들은 또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일어나지만 야 저러다가 마라 그냥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공장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경기 변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어? 안 돼!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경기는 현대미포나 이런 것들은 조선경기는 수주를 많이 받죠. 현대차 20년도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어요. 지금 1년 동안은 자동차 더 많이 팔았어. 그 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있고 또는 뭐 수소차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상의 변화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빨리 캐치했다고 한들 생각한다고 한들 그게 돈이 되나? 무조건 액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액션 해야 돼. 코로나 때는 얘가 빠져가 6만원까지 왔어요. 6만원까지. 많이 빠졌죠. 뭐 자동차가 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이에요. 자동차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많은 재료들이 하나씩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액션.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액션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많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믿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도망가요? 아니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와서 주가가 다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서 돈을 빌려서 다 살 거예요. 분명하게. 물론 지금은 과거의 차트지만은 다음에 또 미래에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때 되면은 더 많이 사고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나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뭐 철강주들은 물론 다른 종목들 지금 오늘은 힘들지만 이때도 이 철강은 힘들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느끼고 철강을 쓰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철강 실적이 작년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철강 막 우리나라 경기가 아직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정말 기업이 돈을 벌까? 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근데 19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20년도, 20년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철강은 벌써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부적인 재무는 변화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9년도 보면은 사실상 19년도 보면은 차트를만 보면 19년도 차트도 보면은 실적이 좋아진 거 아까 봤죠?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닌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적자 그래프야. 그래프 보면 적자 그래프. 그러니까 재무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재무의 토대가 되는 기업은 나중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어떻게? 굉장히 높다.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장의 종합주가지수가 12년 동안 매번 그 자리를 하고 있는 주식이었는데 왜 코로나 이 시국에 이 힘들다고 하는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얘네들은 3,000포인트를 넘겨놨는가? 왜 여기 거래량을 더 많이 평소보다 많이 실어 나가면서 왜 돈에 대한 흐름이 나왔는가? 이렇게 되면 주가 그냥 끝인 건가?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보다는 지금은 월봉 부분들을 좀 더 보는 게 좋다. 시장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부분들은 결국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할로 돼요. 그리고 나는 시장이 어질어질합니다. 혹시나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떨어지는 부분이 나는 시장이 어질려고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분들은 있을 수 있죠. 일부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싸진 종목들을 더 사기 위해서 그 현금을 좀 더 아껴 놓는다는 거지. 대신에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요거는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좀 더 타이밍을 좀 더 좋게 잡기 위해서 매번 좀 째려봐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돈 버는데 노력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식만큼 노력 안 하는 분도 많더라고. 결국은 다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됐던 뭐 다른 개인 투자자 됐던 다른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야 누군가는 바닥에 사신 분들이 여기에 누군가는 판단 말이죠. 파는 사람은
결국은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물량을. 여기에 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근데 주식만큼 노력 안 하는 분들은 너무 많더라고. 뭐 좋은 정보 없어요? 맨날 정보 타령만 하는 거야. 나에게까지 오는 정보가 진짜 찐 정보가 별로 없을 건데. 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남이 좋다 해서 샀던 종목들은 내가 이길 만큼만 사고 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사버리면 여기를 못 견딘다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도 하면서 종목들을 사는 이유 부분들, 그리고 분석 부분들, 그리고 가지고 가는 이 마음가짐, 요게 가장 좀 필요합니다.